안녕하세요 꾸님들,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미니 인두기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녀석입니다. 정말 작죠. 지금 사이즈는 제가 그동안 사용했던 인두기 중에는 가장 작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녀석이 또 성능은 되게 좋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T12 인두기 그 성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또 추가로 이 옆쪽으로 C타입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휴대성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 뒤쪽으로는 DC 단자가 있어서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파워뱅크를 이용한다거나 기타 어댑터를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모로 휴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좀 멀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녀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이즈가 정말 작다 보니까 휴대성이 좋고, 또 성능 또한 기존에 사용하던 T12 그 모델과 거의 동일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해 보는데 되게 편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제품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참고로 오늘 영상에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신 분에 한해서 이 미니 인두기 세트 한 분을 추첨을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댓글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제품을 사용을 해보면서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나 실제로 납땜을 하면서 성능은 어떠한지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미니 인두기 세트 구성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품들은 이렇게 미니 파우치에 담겨져서 와서 우리가 이동을 할 때나 또는 보관을 할 때 좀 편리하게 보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파우치를 열어보면 이렇게 구성품들이 들어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구성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체가 있겠죠. 자, 본체 같은 경우는 정말 작은 사이즈고요. 길이는 8cm, 그리고 이 폭과 높이는 약 2cm 정도 되는 사이즈로 돼 있어서 정말 작은 사이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에 올리면 이 정도. 제가 그동안 사용했던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연결선이 하나가 있는데, 이 연결선 같은 경우는 XT60 단자와 우리가 사용하는 5.5, 2.1 DC 단자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워뱅크에 연결을 해서 이 인두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전원 단자를 하나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인두기 핸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핸들에 꽂아서 쓸 수 있는 인두팁을 하나를 제공을 해줍니다. 자, 인두팁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T12 인두팁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인두팁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용하는 팁, 저 같은 경우는 칼팁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렇게 총알팁에서 저는 칼팁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해요. 같은 T12 인두팁으로 이렇게 호환이 되는 점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우리가 핸들을 이렇게 야외나 작업장에서 좀 거치할 수 있는 간단한 거치대를 하나를 제공을 해주네요. 자, 구성품은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게 이 제품의 성능이잖아요. 어떠한 전원을 사용하고 실제로 이 제품이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이 인두팁을 연결을 해서 실제로 납땜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인두기 핸들은 앞쪽에 이렇게 너트를 풀어주시면 이렇게 인두팁을 꽂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잘 꽂아 넣어주시고요. 다시 이 부분을 이렇게 조여주시면 돼요. 근데 이 인두팁을 끝까지 잘 넣어야 됩니다. 간혹가다 인식이 안 되면 끝까지 안 들어간 거예요. 자, 이렇게 인두팁을 손쉽게 조립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앞쪽 5핀 단자에 맞게 이렇게 꽂아만 주시면 일단은 인두기의 조립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이 미니 인두기는 어떠한 전원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가장 먼저 이 뒤쪽을 보시면 이렇게 DC 단자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DC 단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 스펙이 적혀 있어요. 12V부터 25V까지, 우리가 배터리로는 3S부터 6S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배터리의 기준 같은 경우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3S에서 6S입니다. 12V에서 25V까지. 자, 이렇게 하나의 전원이 아니라 12V부터 25V 사이에 있는 어댑터를 연결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 전압이 높아질수록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거는 어떠한 인두기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옆쪽으로 보시면 PD3.0이라고 C타입 단자가 있어요. 기존에 사용하는 핸드폰 충전기로도 이 제품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테스트를 충분히 해봤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보조 배터리에서 나오는 일반 급속 충전 단자로는 사용이 안 돼요. 자, 이 PD3.0 같은 경우는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충전기, 그리고 보조 배터리 중에서도 이렇게 C2C를 지원하는 기기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아쉬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맥뱅이나 또는 기타 파워뱅크에 있는 USB 단자로 사용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은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이 좀 더 광범위하게 적용이 된다면 아마 이 제품의 휴대성은 정말 좋아질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제한적으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아쉽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능을 중점적으로 넣어 놓은 것 같은데 모든 제품을 호환을 하지 않는다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이 제품의 성능을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사용하는 이 3셀 파워뱅크, 리튬이온 파워뱅크를 이용해서 이쪽 XT60단자로 인두기를 한번 작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제공되는 XT60단자를 이쪽에 꼽아 주시고요. 그리고 이 인두기 뒤쪽에 이렇게 전원 단자에 꽂으면 아마 전원이 켜질 겁니다. 지금 12V부터 된다고 했는데 11.5V도 가능한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한번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에 이렇게 전원 단자를 꽂으면요, 이렇게 자동으로 전원이 들어오면서 현재 인두팁의 온도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스탑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자, 현재는 전원은 입력이 됐지만 인두팁의 온도는 올라가는 그런 온 상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탑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 있는 다이얼을 한번 클릭을 하시면 이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 옆에 300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이 다이얼을 돌리면 내가 원하는 온도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저는 무연납을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360에서 70도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360도로 세팅을 하고, 지금 이쪽이 11.5V는 방금 전에 파워뱅크에 배터리 전압을 표시를 해주고요. 그래서 일단 이 제품을 11.5V 전압을 줘보고 스타트를 눌러서 이 온도는 어느 정도의 속도로 올라가는지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11.5V의 온도가 어느 정도로 빨리 올라가는지. 자,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쪽에 워크라고 표시가 되면서 온도가 올라가고 있죠. 57도, 68도. 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온도가 올라가는데 11V대에서는 온도 올라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T12 인두기 모델도 마찬가지지만 전압대가 낮을 때는 이렇게 좀 느린 속도로 올라가요. 뭐 이 정도도 그렇게 느린 편은 아닌데 그래도 기존에 사용하던 속도보다는 많이 느리다고 생각이 되네요. 일단은 360도까지 잘 올라가는지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전압을 올려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360도까지 세팅을 했는데 지금 360도에 도달을 했네요. 이제 무연납이 잘 녹는지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납 잘 녹죠? 360도 세팅에 납 아주 잘 녹네요. 자, 이렇게 사이즈는 작지만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T12 인두기 모델과 동일하게 납은 잘 녹여주고요. 우리가 대형 파워뱅크를 만들 때도 충분히 부족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이제 전원이 오프가 됩니다. 하지만 온도 같은 경우는 뜨겁게 올라가 있다 보니까 순식간에 내려가지는 않아요. 이 온도가 내려간 후에 이번에는 반대로 24V, 이 제품의 최고 스펙인 25V로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온도가 아까 시작했던 30도에서 360도까지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 그 부분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사용하는 파워 서플라이로 25V의 전압을 줘보고 이 제품을 한번 구동을 해볼게요. 자, 지금 25V 출력으로 세팅을 했고요. 역시나 XT60단자에 이렇게 전원 단자를 꽂아주시면, 자, 이렇게 전원이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역시나 스탑이고 지금 전압은 25V 정확히 표시가 되죠. 파워 서플라이 전압이 표시가 되고 현재 온도는 30도입니다. 자, 역시나 온도 세팅은 360도로 똑같이 맞춰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 온도가 올라가는데 아까 11.5V와 한번 온도 속도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버튼 누를게요. 자, 360도까지 다 올라왔네요. 몇 초 걸렸죠? 한 4초, 5초 걸렸나요? 자, 바로 이렇게 녹여보면 바로 360도까지 올라와서 납이 이렇게 잘 녹는 모습이 보이시죠? 자,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입력을 25V로 줬을 때는 360도까지 정말 빠른 시간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뭐 작은 녀석이라고 기능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했던 기존의 인두기, T12 인두기와 거의 동일하게 들어갔거나 오히려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정말 납땜을 좀 수월하게 하실 수 있어요. 파워 서플라이를 이용하거나 어댑터를 24V나 25V짜리를 사용을 하시면 정말 빠르게 온도가 올라가서 이렇게 납땜을 좀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로 한번 실제로 제가 납땜을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XT90 단자에 좀 넣기 까다로운 실리콘 전선 10AWG 전선을 한번 납땜으로 연결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XT90 단자에 납을 좀 녹여줄게요. 단자에.
자, 이렇게 단자에 납을 좀 충분히 묻혀줬고요. 이번에는 연결을 할 실리콘 전선에도 납을 충분히 묻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리콘 전선에도 납을 묻혀줬으면 이제 두 개를 합친 다음에 같이 녹여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두꺼운 전선을 녹일 때는 온도를 살짝 올려줄게요. 자, 지금 최고는 45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450도는 아니고 약 한 400도 정도 세팅을 해놓고 녹일 때는 좀 높은 온도로 녹여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XT90 단자가 일단 납땜이 됐어요. 떨어지나 한번 볼게요. 아, 뜨거. 자, 이렇게 납땜은 아주 잘 됐습니다. 근데 조금은 두꺼운 전선이라 좀 어설프게 됐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납땜을 보강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 상태로 놔두면 좀 빈 공간도 있고 좀 아쉬우니까 이렇게 납을 좀 보강을 하면서 좀 더 추가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드 부분 쪽도 좀 추가를 해서 좀 잘 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땜빵이라고 하죠. 두꺼운 전선은 한 번에 이렇게 납땜하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자, 어떤가요? XT90 단자 좀 정말 완벽하게 좀 붙은 것 같죠? 이렇게 막 흔들어도 안 떨어져야 돼요. 납땜이 잘 됐으면 이런 두꺼운 전선 같은 경우는 절대 안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XT90 단자도 좀 완벽하게 납땜을 했고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미니 인두기들 같은 경우는 좀 이런 큰 단자들은 납땜이 좀 어려웠는데,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T12 인두기 모델과 동일하게 온도도 450도까지 올라가고 우리가 25V를 줬을 때는 정말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제품의 성능은 충분히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T12 인두기 미니 모델하고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한데, 이 제품만의 특징인 PD3.0이라는 이 핸드폰 충전 단자를 이용해서도 납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사용하는 이 C2C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서 이 제품을 한번 구동을 해볼게요. 자, C타입 케이블을 역시나 꼽으면 바로 이렇게 전원이 들어옵니다. 자, 지금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입력 전압이 8.9V가 나오네요. 그리고 역시나 스탑으로 돼 있고, 지금 온도 같은 경우는 35도인데 일단 똑같이 360도 세팅을 하고 온도 올라가는 속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스타트. 자, 확실히 보조 배터리를 이용하니까 올라가는 속도가 확실히 느리네요. 이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 같은 경우는 여기에 표시된 전압에 비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확실히 11.5V보다도 더 느린 속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온도 같은 경우는 정말 늦게 올라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C타입을 이용해서 야외에서 휴대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이 제품의 좀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고요. 온도 올라가는 속도가 좀 느려서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인두만 잘 된다면 충분히 그 기능은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360도가 올라가면 역시나 한번 납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정말 좀 거북이처럼 올라갑니다. 320도가 넘는 순간부터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일단은 330도로 이 니켈의 전선을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납은, 자, 지금 이렇게 납은 잘 녹습니다. 자, 납으로 먼저 니켈에 납을 묻혀주고요. 자, 방금 보이시는 것처럼 온도가 떨어져 버려요. 납땜을 하고 이 납 클리너에 납을 씻어냈더니 온도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능 면에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이렇게 납을 댔을 때 지금 온도가 300도 밑으로 떨어져 버리죠. 자, 이렇게 전선하고 니켈하고 납땜을 해볼게요. 자, 이게 냉납의 원인이거든요. 지금 온도가 떨어져 버려요. 290도까지 떨어져 버렸죠. 휴대용으로는 납땜이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이 핸드폰 케이블을 이용해서 이 제품을 구동을 해봤는데 온도는 그래도 330도까지 올라가는데 방금 전에 납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온도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무연납을 사용하는 데는 납이 녹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전선을 이용해서 이 니켈에 납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납을 녹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성능이라면 이 핸드폰 케이블로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납땜의 기능으로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유연납이나 좀 녹는 점이 낮은 납 같은 경우는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저같이 무연납 위주로 사용하는 분에게는 이 핸드폰 케이블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좀 안 맞지 않나. 물론 제가 이 제품을 협찬을 받았지만 이 제품의 솔직한 기능을 제가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DC로 입력을 줬을 때는 성능 면에서 정말 만족스러웠고요. 핸드폰 케이블을 했을 때는 정말 간단한 작업이나 무연납이 아닌 유연납으로 좀 녹는 점이 낮은 납을 사용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미니 인두기를 테스트를 충분히 해봤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DC 전기 12V부터 25V까지 입력으로 줬을 때는 온도도 정말 빨리 올라가고 납땜도 너무나 잘 됐습니다. 그리고 T10이라는 인두 팁을 호환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활용도 면에서도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좀 관심을 갖고 본 C타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물론 녹는 점이 낮은 납 200도대에서 녹는 납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 납땜이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제가 주로 사용하는 무연납 330도 이상에서 녹는 그런 납 같은 경우는 그 온도에 도달은 했지만 납을 녹일 때는 오히려 온도가 떨어져서 냉납이 발생하고 납땜 자체가 잘 안 되는 모습이었어요. 물론 이 제품을 제가 협찬을 받아서 사용을 해보는 거지만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 제품의 기능을 솔직하게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핸드폰으로 사용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쉽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이 작은 사이즈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DC 입력을 줬을 때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능을 가지고 있었고요. 우리가 야외에서 파워뱅크를 이용해서 이 제품을 사용한다면 정말 만족도 있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의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고 이 제품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영상에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 이 휴대용 인두기 세트 한 분께 보내드릴 거니까요. 지금부터 댓글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